안녕하세요. 책데이트 시간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나는 눈치 보지 않고 당당하게 살기로 했다라는 책입니다. 강상구 지음 메이트북스에서 나온 책입니다. 아침에 눈 뜰 때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는 사람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밤에 잠자리에 들 때 가장 늦게 마주하게 되는 사람도 나 자신입니다. 나는 나를 떠날 수 없고 시작과 끝을 내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당하게 산다는 것은 눈을 뜰 때 만나는 나, 잠자리에 들 때 만나는 나, 일상의 나를 당당하게 만나는 것입니다. 보이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현실의 모습, 있는 그대로의 나를 당당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책은 한 번뿐인 소중한 인생을 보다 나답게, 보다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는 책입니다. 나에게 집중하여 스스로에게 당당하면 자신감이 생겨 모든 일을 자신있게 잘 풀어가고 빛나는 인생이 된다고 하는데요.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스스로에게 당당하게 살기 위한 5단계가 있습니다. 1단계, 스스로의 마음을 청소하라. 마음속에 생각의 쓰레기를 품고 산다는 것은 자해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생각의 쓰레기란 의미 없는 불만과 후회, 감당할 수 없는 짐을 짊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사랑하지 못하고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 아무런 노력 없이 공짜를 바라거나 자책하는 것 등입니다. 이런 행위는 삶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다면 이번 기회에 무엇을 어떻게 청소할 것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소한 그 자리에 자신감을 채워 넣는 것입니다. 하고 싶은 일을 당당하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것입니다. 2단계,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라. 어릴 때는 넘어지면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아픔을 울음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넘어져서 아파도 내색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기 때문인데요. 아픔보다 창피함을 크게 느낍니다. 그러나 넘어져 아플 때 아픔을 소리내어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달려와 손을 잡아 일으켜 줄 것입니다. 오히려 타인의 시선이 따스한 손길로 바뀐 조력자로 다가옵니다. 다른 사람이 넘어져 소리치면 어찌 나도 이와 같은 행동을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타인의 시선을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때로는 무시하고 때로는 따스함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3단계, 스스로 삶의 기준을 만들라. 삶의 기준이란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한 마음가짐과 행동 지침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주는 소극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한 기준입니다. 나만의 삶의 기준을 만들다 보면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알게 됩니다. 갈팡질팡하고 있는 삶이라면 중심을 잡게 됩니다. 덤으로 자신감도 생깁니다. 단, 유의할 점이 있는데요. 삶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나의 기준이 독특하다고 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정한 나만의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4단계, 당당하게 행동하라. 나에게는 나에게 주어진 몫이 있습니다. 이 몫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당당해집니다. 그러나 내 몫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을 때는 아무리 고개를 치켜들고 허풍을 떨어도 마음의 당당함은 없습니다. 주눅든 마음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스스로를 괴롭힙니다. 정직하지 못함을 알기 때문입니다. 정직함은 숨김이 없습니다. 정직함은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나의 당당함을 위장하는 거짓된 행동은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모릅니다. 일상에서 당당하게 행동하려면 정직함을 일탈하려는 나를 붙잡아주는 내 마음속의 감독자를 만들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스스로에게 당당하게 살기 위한 5단계 스스로 치유하라. 건강한 신체는 영혼을 위한 침실이나 병든 몸은 영혼의 감옥이다. 이는 영국의 철학자 베이컨의 말입니다. 건강을 잃으면 영혼의 자유가 사라집니다. 자유가 사라진 영혼은 보는 것, 듣는 것, 생각하는 것들을 왜곡시킵니다. 서로가 부메랑 현상을 일으켜 함께 쇠약해집니다. 좋은 삶에는 신체적, 정신적 건강이 필수적입니다. 행복은 건강한 마음과 더불어 건강한 신체에서 만들어집니다. 삶의 질을 높이려면 일상에서 건강을 위한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음의 안식을 얻고자 한다면 모자람마저 사랑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스스로가 치유되는 경험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있는 척, 아는 척, 바쁜 척하지 말아야 합니다. 있는 척하는 사람들은 미래를 말하기보다 과거를 말하고 과거에 집착합니다. 있는 척하지 말라. 친구들끼리 이야기하다 보면 사업이 잘 돼서 일확천금을 번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친구들은 과장된 이야기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길을 꺾지 않으려고 그냥 들어줍니다. 그러나 장난기가 바라는 친구가 반드시 있습니다. 돈 많이 벌었구나. 내가 급전이 필요한데 돈 좀 빌려주라. 자랑하던 친구는 정색을 하며 돈 들어갈 곳이 많다면서 여윳돈이 없다며 급히 꼬리를 내립니다. 있는 척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미래를 말하기보다 과거를 말합니다. 과거에 집착합니다. 그렇기에 그 사람의 진면목을 알고자 하면 과거와 미래 중 어떤 것에 집중하는지 들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현실에서 가진 것이 있는 사람들은 과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늘 가진 것을 지키면서 또 다른 것을 얻기 위해 노력할 뿐 결코 있는 척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진 것 없이 자기 정체성이 결여된 사람들은 있는 척을 합니다. 자신을 부각시키지 못하면 불안해합니다. 있음은 스스로 나타난다는 것을 잊어버린 사람들입니다. 허세를 부리는 사람들은 있는 척하고 분수에 맞지 않은 생활을 하며 심하게 자랑합니다. 참 자신으로 살고 싶다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보여주면 됩니다.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며 있는 척하지 말아야 합니다. 과거에 이룬 작은 성공을 부풀려 과장하며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한 번 말한 것을 반복해서 어필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있는 척할 수 있는 용기가 있다면 차라리 자신의 참 모습을 나타내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참 모습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입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홀가분한 생활을 즐기는 삶으로 이런 참 모습이 진정으로 한 사람의 삶을 당당하게 만들어줍니다. 아는 척하지 말라. 자리를 가리지 않고 아는 척하는 사람이 있는데 자신의 주제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살펴보아도 알 것 같지 않은 사람이 뭔가 열심히 설명하고 있다면 얼굴이 두꺼운 사람입니다. 관여할 사안이 아닌데도 끼어들어 간섭을 하는 사람은 본분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전문적인 식견이 필요한 자리에서
엉뚱한 소리를 하는 사람은 무식한 사람입니다. 자신이 유명한 사람을 알고 있다고 자랑하고 있는 사람은 존재감이 없는 사람입니다. 잘못 알고 있는 것을 거리낌 없이 말하는 사람은 뻔뻔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아는 척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시간을 낭비하고 너무 피곤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오히려 자신의 말을 들어주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아는 척하다가는 여러 가지로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다행히 상대방이 잘 받아주면 스스로 쾌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잘못을 지적당하면 자존심에 상처를 입습니다. 또한 낭패를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가 아는 척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아는 척했던 것에 대한 부탁을 하는 일입니다. 스스로 말했기에 울며 겨자 먹기로 부탁한 일을 떠맡게 됩니다. 고생문을 스스로 열고 들어간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주워 들은 지식으로 사람들 앞에서 일장연설을 하는 용감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때 전문가가 있어 전문적인 질문이 이어지면 낭패입니다. 대답하는 과정에서 곧바로 무지가 드러나기 때문에요. 실력이 있으면 아는 척하지 않아도 알게 됩니다. 아는 척하기보다 많이 들어야 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이라도 상대방이 말하고 있으면 일단 경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모처럼 용기를 내어 한 말일 수도 있습니다. 듣다 보면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는 척하고 싶다면 공부해야 합니다. 공부하다 보면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하게 됩니다. 공부하면 아는 척할 수 없게 됩니다. 공부할수록 모르는 것이 그만큼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바쁜 척하지 말라. 바쁠수록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모임에서도 바쁘다는 것을 은근히 표시합니다. 모임 중에 어디론가 전화를 합니다. 자리를 지키지 않고 들락날락거립니다.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행동을 하는 것인데요. 문제는 모임에 참석한 사람들이 그가 척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본인만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바쁜 척하지 않아도 바쁘게 만드는 요인이 있습니다. 할 일을 제때 하지 않고 미루었다가 한꺼번에 일을 할 때, 능력에 넘치는 일을 맡았을 때, 남의 일에 콩나라, 판나라, 간섭하느라 시간을 낭비했을 때, 납기가 코앞에 닥쳤을 때 등입니다. 이럴 때는 마음이 급해지고 사색할 여유가 사라지며 더 바빠집니다. 그러다 보면 핵심을 놓치게 됩니다. 물론 바쁜 척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부탁을 거절할 때입니다. 이럴 때는 바빠 죽는 척하며 연기라도 해야 합니다. 귀찮은 사람이 다가올 때도 바쁜 척해야 합니다. 이럴 때는 중요한 것을 의논하는 척 전화기라도 붙들고 자리를 피하고 봐야 합니다. 바쁘게 살지 않으려면 선택해야 합니다. 공부하고 숙달해야 합니다. 고수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한가함과 자유로움이 저절로 따라옵니다. 우리는 모자람이 있기에 노력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을 것 같은 사람들이 새로운 영역에 뛰어듭니다. 기업가는 사업을 확장합니다. 박사들은 실험실에 틀어박혀 연구에 몰두합니다. 건강한 사람들이 멋있는 몸매를 만들기 위해 헬스장에서 땀 흘리면서 열심히 운동합니다. 성공은 쉽게 만족하지 않고 계속 전진할 때 온다. 이는 세계 최고의 부자인 빌 게이츠의 말입니다. 모자람은 노력의 근거가 됩니다.
모자람이 있다고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모자람에 당당해야 합니다. 정녕 부끄러워할 것은 모자람 때문에 열정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모자람은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모자람은 아이디어를 잉태하게 하고 그 아이디어는 세상을 발전시킵니다. 당당한 사람은 모자람을 한탄하기보다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합니다. 당당하지 못한 사람은 모자람에 끌려다니다 가진 것조차 잃어버립니다. 당당한 사람은 약할 때 강함을 추구하고 강할 때 겸손함을 잃지 않습니다. 당당하지 못한 사람은 약할 때 주저앉고 강할 때 기고만장합니다. 모자람이 없다는 것은 바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람이 없는 곳에는 의욕도 없습니다. 모자람이 없다는 것은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다는 것입니다.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는 곳에는 빛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모자람이 있는 사람은 길 없는 곳에 길을 만듭니다. 남들이 가고 싶어 하지 않는 좁은 길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모자람 속에서 종잣돈을 만들고 그 종잣돈으로 집을 세웁니다. 이처럼 자아실현은 모자람이 있기에 가능합니다. 우리는 모자람을 채우는 방법으로 배움과 노력을 선택했습니다. 그 배움과 노력을 있게 하는 모자람이 있기에 오늘의 내가 존재합니다. 끝이 좋으면 모든 게 좋아집니다. 사람들의 만남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연결될지 모릅니다. 다시는 볼 일이 없을 사람이라 생각하며 마음에도 없는 거짓말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자리를 모면하기 위해 거짓 맹세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자신이 하는 일과 비슷한 일을 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더욱더 조심해야 합니다. 반드시 다시 만나게 됩니다. 이왕에 시작한 일이라면 끝을 아름답게 해야 합니다. 끝이 아름다우면 과정도 덩달아 아름답게 변합니다. 좋은 끝, 아름다운 마무리는 또 다른 세상을 만나기 위한 출발선에 서는 것입니다. 새로운 문, 또 다른 문을 열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시작은 했으나 과정 중에 아니라고 생각되면 끝까지 끌고 가지 말아야 합니다. 깔끔하게 포기해야 합니다. 끌고 가느라 힘만 들이지 말아야 합니다. 굳이 잡고 있어봤자 시간 낭비입니다. 해야 하는 것이라면 끝을 봐야 합니다. 좋아하는 일이라면 주저하지 말고 끌고 가야 합니다. 희망이 보이는 것이라면 끝까지 끌고 가야 합니다. 가능하면 좋아하는 일을 택해서 그리고 즐겁게 일해야 합니다. 끝이 좋으면 그간의 수고와 고통은 자연스럽게 기쁨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무리를 확실히 해야 합니다. 그럴 때 그간의 실수와 힘듦이 아름다운 추억으로 변하는 기적을 맛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남의 평가에서 벗어나 나만의 잣대로 세상을 당당하고 멋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나는 눈치 보지 않고 당당하게 살기로 했다를 꼭 한번 읽어보시고 건강하고 행복한 인생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